최근 엄청난 영상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안에서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심지어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까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로봇을 만든 회사가 바로 피규어 AI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 회사의 투자자 명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엔비디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인텔, 그리고 LG전자까지. 이 중에서 한 곳에만 투자를 받아도 대박인데 이 모든 빅테크가 동시에 투자한 회사는 피규어 AI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벌써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투자자 명단을 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갑자기 LG가 여기 끼어 있을까? 그리고 어제 그 LG가 엔비디아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 한 번의 악수로 LG전자와 LG이노텍을 필두로 한국 로봇 부품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물건을 대게 되는 회사가 어디인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 보세요.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입니다. 구광모 LG 회장이 거기 있었죠. 혼자 간 게 아니에요. LG전자 대표, LGU 플러스 대표, LG CNS 대표, LG AI 연구원장까지 계열사 사장단이 통째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과 마주 앉아서 전략적 사업 협력 양해각서에 사인을 했어요. 분야는 셋이죠. 로봇, AI 팩토리, 모빌리티.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로봇인데요. 결과물 나오는 날짜까지 박혔습니다.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 1분기에 공개하겠다. 근데 저는 날짜보다 다른 게 더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6월에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양사 경영진이 한 번 만났고요. 이번 달 초엔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서울 삼겹살집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두 달도 안 돼서 이번엔 LG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6월에 얘기를 꺼냈고 8월 초에 확인했고 8월 중순에 문서로 찍었습니다. 이 속도가 오늘 얘기의 출발점이에요. 여기까지가 다들 아시는 얘기고요. 오늘 하려는 건 그 다음입니다. 어제 발표 자료를 보면 로봇 미니어처 하나가 놓여 있었죠. 상체는 LG가 그동안 보여준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하고 비슷하고 하체가 두 다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미니어처 주변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요. 엔비디아, 아이작 그루트,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델입니다. 엔비디아, 제슨 토르, 로봇 머릿속에 들어가는 컴퓨터고요. 엔비디아, 헤일로스 4 로보틱스, 안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요. LG전자, 액추에이터, LG이노텍, 센서,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이 표가 오늘 영상의 전부라고 해도 되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머리를 넣고 LG는 몸을 넣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잖아요? LG가 로봇을 만드는 회사면 왜 두뇌를 남한테 맡기죠? 답은 LG가 애초에 로봇을 만들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LG가 로봇에 투자한 목록을 한번 보시겠어요? 서빙 로봇 회사 베어로보틱스 20%로 들어갔다가 사들여서 51%까지 경영권을 가져갔죠. 산업용 로봇 회사 로보스타 33%대를 들고 있고요. 액추에이터 회사 로보티즈 창업자 다음 가는 2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여기에 피규어 AI까지 완제품 회사를 하나 골라서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걸어놓은 겁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게요. 왜 이러냐? LG는 완제품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라인은 미국이 이미 가져갔어요. 피규어, 테슬라 옵티머스. 가성비 라인은 중국이 깔아버렸고요. 그럼 한국이 낄 자리가 어디냐? 그 사이죠. TSMC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 반도체가 TSMC 공장에서 나오죠. LG가 지금 하려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로봇을 직접 설계하지 않아도 어느 회사 로봇이 팔리든 그 안에 LG 부품이 들어가 있게 만드는 것. 어제 그 표가 바로 그 선언입니다. 두뇌는 엔비디아 가져가라. 우리는 몸을 다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액추에이터가 로봇 제조 원가의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액추에이터가 뭐냐면요. 어려운 말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로봇의 관절이에요. 팔다리를 실제로 움직이는 덩어리죠. 휴머노이드 한 대에 이게 많게는 수십 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로봇 한 대 값의 절반 가까이가 관절 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표에서 그 관절을 LG전자가 맡았죠. LG전자가 왜 그걸 할 수 있냐? LG전자는 1962년부터 모터를 직접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세탁기 모터, 냉장고 모터, 분당 15만 번 도는 청소기 모터까지. 지금 연간 4,500만 대 넘게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 세탁기 돌리려고 갈고 닦은 기술이 그대로 로봇 관절로 넘어간 중인 거예요. 실제로 올해 1월 CES에서 로봇용 액추에이터 브랜드 악시움을 공개했고요. 창원에 라인 깔고 있고 자기네 로봇에 먼저 넣은 다음 내년부터 외부에 팔겠다고 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LG전자 사면 되겠네 하실 텐데요. 잠깐만요. 관절,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뜯어보면 안에 4가지가 들어갑니다. 모터, 감속기, 제어기, 센서. 하나씩 볼게요. 모터, 돌리는 힘을 만드는 거죠. 이건 LG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60년입니다. 감속기, 모터는 빠르게만 돕니다. 근데 로봇팔은 천천히 대신 힘있게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 빠른 회전을 느리고 센 힘으로 바꿔주는 톱니뭉치가 감속기입니다. 제어기? 지금 관절이 몇 도 꺾여 있는지 읽어서 모터한테 얼마나 더 돌라고 명령하는 부분이고요. 센서. 이 로봇이 지금 뭘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LG전자가 이 넷 중에 몇 개를 갖고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모터 하나죠.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요. LG전자가 직접 한 말이에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가 감속기 개발도 주요 기업 및 산학 협력을 통해 본격화하고 있다고 했고요. 회사 관계자는 감속기는 내재화를 목표로 다양한 외부 업체와 협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목표로 외부 업체와 이 두 단어가 오늘의 자리예요. 실제로 올해 4월에 LG전자가 국내 감속기 전문 기업 한 곳과 액추에이터 기술 협력을 시작했다는 게 확인됐어요. 숫자 하나 더 드릴게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를 보면 일본 업체들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관절의 60에서 70%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감속기 액추에이터 같은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율은 40% 수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관절값이 로봇값의 절반인데 그 관절의 절반 넘는 몫을 아직 일본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왜 LG가 급했는지 보이시죠? 어제 그 자리는 로봇 하나 만들자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내년 1분기까지 몸통을 다 채워야 하는데 아직 안 채워진 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칸을 채우는 회사들은 지금 엔비디아도 아니고 LG전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곳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보스타입니다. 이 회사는 설명이 제일 간단해요. LG전자가 지분 33%를 들고 있는 회사죠. 뭘 만드냐? 산업용 로봇이죠. 공장 라인에서 물건 집어 옮기고 붙이고 조립하는 팔이요. 디스플레이 공장, 2차 전지 공장, 자동차 부품 공장에 들어가죠. 그런데 왜 이 회사가 오늘 첫 번째냐? 어제 발표에서 잘 안 짚고 넘어간 문장이 하나 있어요. LG가 올해 안에 바퀴 달린 형태의 로봇클로이드를 미국 테네시 세탁기 공장 생산 라인에 실제로 투입한다고 했어요. 실증이죠. 그러니까 어제 나온 건 발표 자료만이 아니라 올해 안에 공장에 들어가는 일정표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로봇이 공장에 들어간다는 건 로봇 한 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라인을 다시 짜야 하고 기존 설비랑 붙여야 하고 사람 대신 로봇이 서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야죠. 그걸 오래 해온 회사가 그룹 안에 있죠. 로보스타예요. 1999년에 LG산전 로봇사업부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2018년에 LG전자가 다시 사서 계열사로 넣었죠. 한 바퀴 돌아서 지배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산업용 로봇만 만드는 게 아니죠. 로봇을 라인에 붙이는 시스템 통합, 공장 자동화 설계까지 같이 합니다. 어제 세 분야 중에 AI 팩토리가 있었죠. 그 자리입니다. 반대편도 보겠습니다. 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은 아직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장비 쪽입니다. 그쪽 투자가 줄면 실적이 같이 줄어요. 실제로 그동안 실적 변동이 컸던 회사죠. 그리고 어제 발표 자료 어디에도 로보스타 이름은 없습니다. 액추에이터는 LG전자, 센서는 LG노텍,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까지만 적혀 있었어요. 시장에 100%라는 건 없거든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지 같이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보면 되냐? 테네시 공장 실증이 올해 안에 실제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라인 구축에 로보스타가 들어갔다는 게 실적이나 수주로 잡히는 분기입니다. 그때가 이 회사가 LG 계열사에서 로봇 사업 실행 부대로 넘어갔다는 확인이에요.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곳도 자리는 좋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대장 종목인데요. 제가 이 흐름에서 지금 제일 좁게 보고 있는 회사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회사들이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아까 액추에이터가 로봇 원가의 절반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안에 모터, 감속기, 제어기, 센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사서 조립하면 성능이 안 나옵니다. 4개를 처음부터 하나로 설계해서 통째로 만들어야 해요. 그걸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 그 통짜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몇 곳 없어요. 그리고 그중 한 곳이 이미 LG전자 생산기술원하고 로봇을 같이 만들어 본 회사입니다. 같이 개발한 로봇이 실제로 전시장에 나왔고요. 그 로봇의 모터하고 드라이버를 그 회사가 됐죠. 게다가 현재 이 종목은 증권가 리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다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 적어주시고 이후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고 30초 정도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대장 종목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종목 확인하신 다음에는 어디에다가도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끼리만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얼른 구독 눌러주시고 대장 종목 2주씩 꼭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했다 라고 생각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는 SPG입니다. 아까 LG전자가 못 만드는 게 감속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회사가 그 감속기를 만들죠. 원래는 소형 모터 회사였죠. 1991년에 세워졌고 세탁기나 산업 설비에 들어가는 기어드 모터를 오래 만들었죠. 그러다가 정밀 감속기로 넘어갔어요. 로봇용 감속기는 두 종류로 갈립니다.
얇고 가벼운 하모닉 방식, 그리고 힘 세게 버티는 사이클로이드 방식. 이 회사는 양쪽을 다 하죠. 여기가 이 회사의 자리죠. 국내에 하나만 하는 회사는 여럿인데 둘 다 하는 회사는 드뭅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LG전자가 이 회사와 액추에이터 기술 협력을 시작했다는 게 업계에서 확인됐죠. LG전자 감속기를 이 회사 기술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짚고 갈 게 있어요. 앞에서 일본이 산업용 로봇 관절의 60에서 70%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일본 감속기는 주문하면 6개월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 회사는 한 달이에요. 지금처럼 로봇 설계가 몇 달마다 바뀌는 시기에는 성능표보다 납기가 먼저 무기가 됩니다. 6개월 기다리는 동안 설계가 2번 바뀌거든요. 그리고 국내 감속기 기술도 많이 올라왔죠. 가격, 납기, 맞춤 제작에서는 일본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 평가고요. 반대편입니다. 첫째, 여전히 소재하고 열 처리는 일본이 앞섭니다. 톱니가 오래 갈리지 않게 버티는 기술인데 이건 수십 년 쌓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둘째, LG전자가 감속기를 내재화하겠다고 이미 말했죠. 지금은 협력이지만 LG가 직접 만들게 되면 이 협력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셋째, 로봇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가가 이미 크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기대가 먼저 가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뭘 보면 되냐? LG전자 액추에이터 악시움의 외부 판매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그때 감속기를 누가 대는지가 공개되는지입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수주라는 단어로 바뀌는 날, 이 회사는 다른 회사가 됩니다. 세 번째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회사는 아까 그 4칸 중에 제어기 자리죠. 무슨 말이냐면요. 로봇 관절이 지금 몇 도 꺾여 있는지 읽는 부품이 있어요. 엔코더라고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제 엔비디아가 넣기로 한 아이작 그루트, 그게 로봇의 두뇌잖아요. 두뇌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팔이 어디쯤 있는지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 감고 젓가락질하는 거랑 같죠. 그 각도를 읽어서 두뇌한테 알려주는 게 엔코더고, 그걸 받아서 모터를 돌리는 게 서버 드라이브고요. 이 회사가 그 둘을 다 국산화한 회사죠. 뿌리도 좀 특이합니다. 1995년에 삼성전자와 미국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같이 만든 회사에서 갈라져 나왔죠. 삼성 공장에서 쓰던 자동화 기술이 그대로 넘어온 셈이에요. 지금 매출의 절반 넘는 부분이 로봇 모션 제어 쪽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하려는 게 부품 팔던 회사에서 모듈 파는 회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제어기에다가 외부에서 사온 모터하고 감속기를 붙여서 통짜 액추에이터로 만들어 팔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전압 서버 드라이브 플랫폼 구축을 끝냈고 새 엔코더 시제품도 확보했다고 밝혔죠. 반대편입니다. 첫째, 이 회사 매출의 40% 정도가 아직 로봇이 아닙니다. 태양광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장치 쪽이에요. 그쪽 업황을 같이 탑니다. 둘째, 액추에이터는 아직 제품이 아니라 계획 단계입니다.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 가지고 어디에 얼마나 팔린다는 건 나온 게 없습니다. 셋째, LG하고 직접 엮인 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 회사는 삼성 쪽 뿌리예요. 저는 확인 안 된 걸 확인된 것처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이 열릴 때 새로운 회사가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그 옆에서 비슷한 걸 만들던 회사가 이름을 바꿔서 다시 나오죠. 로봇이 몇 대 팔리든 관절은 각도를 읽어야 움직이죠. 그 자리는 누가 이기든 남아요. 뭘 보면 되냐? 통합 액추에이터가 시제품에서 실제 공급 계약으로 넘어가는 첫 공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말은 알겠는데 그래서 언제 진짜인지 알 수 있냐? 그래서 달력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인되는 날짜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올해 아니죠. LG가 바퀴 달린 로봇을 테네시 세탁기 공장 라인에 실제로 투입합니다. 이건 발표가 아니라 가동이에요. 로봇이 실제 생산 라인에서 몇 시간을 버티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둘째, 올해 안에 액추에이터 초도 양산이죠. LG전자가 창원에서 첫 물량을 뽑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감속기를 누가 댔는지가 드러나죠. 셋째, 내년 1분기 휴머노이드 공개고요. 2발로 걷는 실물이 나오죠. 그날 부품 명단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넷째, 내년부터 외부 판매죠. LG전자가 자기네 로봇 말고 남의 로봇에 관절을 팔기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넉 달 남짓한 구간에 확인 지점이 4개 몰려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로봇은 기대감으로만 움직였죠. 발표가 나오면 오르고 조용해지면 빠지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물건이 실제로 나옵니다. 물건이 나오면 명단이 나오고 명단이 나오면 기대감이 실적으로 갈아타죠. 그때 갈리죠. 이름만 얹혀있던 회사하고 실제로 물건을 대던 회사가요. 그래서 오늘 세 곳을 볼 때 주가보다 먼저 보셔야 하는 게 이 넉 달 안에 이름이 불리느냐입니다. 오늘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어제 LG와 엔비디아가 사인한 건 로봇 하나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두뇌는 엔비디아, 몸은 LG로 역할을 나눈 문서입니다. 둘, 그 몸에서 제일 비싼 게 관절이고 로봇 원가의 40에서 50%입니다. 근데 그 관절 안쪽은 아직 일본이 60에서 70%를 갖고 있어요. 셋, 그래서 돈은 로봇 만드는 회사보다 관절 안쪽을 채우는 회사 쪽으로 먼저 갑니다. 오늘 본 세 곳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달 말에 로봇 얘기를 하는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엔 LG가 아니에요. 오늘 본 그림하고 정면으로 붙는 그림이 나올 자리인데요. 어디인지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제 해석이고요.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시장 열리기 전에 어디로 주문이 가는지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